얘기하셨어요. 연정.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합을 위한 당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적을 뛰어넘는 인사. 그러면 국민의당 인사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 이거 맞다고 보세요?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고 예. 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어떤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당뇨 제의가 와서 당직을 버리고 가는 게 별개 문제죠. 그럼 어떤 형태의 연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 차원에서 무슨 좀 협의가 있을 수 있겠죠. 연정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적 협의 같으면은 건건이 뭐든 동의해야 되지만은 연정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책 방향, 인사 문제랄까 그렇죠.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조해야 되겠죠. 사전에 협력을 해서. 사전에 다. 네, 그게 다르죠. 네. 그럼 국민의당은 오케이 할 거라고 보세요? 연정에 대해서?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연정.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협치의 가늠대가 첫 가늠대가 되는 게 이낙연 지사의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리 지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무난한 인사라고 봅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총리를 맡는다는 거, 뭐 그게 하나 문제지.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이낙연 지사만큼 뭐 총리직에 걸맞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일단 국민의당은 통과네요, 인사청문회. 아니, 그건 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좋은 논평을 또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죠. 주사파 출신 아니냐, 대학 운동권 출신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비서실장과 수석 인사는 일단은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일단 특히 당선된 대통령 임기 초기 아닙니까? 헌임의 기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수석은 일단은 대통령의 의중을 인선을 뭐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시군요.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내정자다라고 오르내리는 조국 교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법학자시기 때문에 아마 법 이쪽에 대해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는 뭐 대학교 한 10한 2, 3년인가 후배가 되는데 뭐 무엇보다도 좀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 출신이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에 만약 조국 교수가 된다면 이게 진짜 정권 바뀌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인사가 될 거다. 네, 그런 분위기 확 들지 않습니까? 뭐 과거 같으면 뭐 검찰 대검차장했던 사람이라서 뭐 이런 사람도 임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임명했냐면은 청와대가 검찰도 잘 알아야 되고 국정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거든요. 혹시 조국 교수가 되면 현장을 너무 몰라서 소통의 부족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에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적폐를 좀 개혁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죠. 말하자면은 반우병우적인 생각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경우 극단적인 경우죠. 뭐 그런 경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검찰의 어떤 문화 조직, 어떤 행태 이런 것을 좀
정상화하는 것이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단계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하나 싶을 정도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진심이 좀 느껴지네요. 새 정부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얼른 상처를 치유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에 만약 조국 교수가 된다면 이게 진짜 정권 바뀌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인사가 될 거다. 네, 그런 분위기가 확 들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검찰 대검차장했던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도 임명했잖아요. 네. 왜 그렇게 임명했냐면은 청와대가 검찰도 잘 알아야 되고 국정원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거든요. 혹시 조국 교수가 되면 현장을 너무 몰라서 소통의 부족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에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함에. 지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무난한 인사라고 봅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총리를 맡는다는 거 그게 하나 문제지. 현재 상황에서 이낙연 지사만큼 총리직에 걸맞는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일단 국민의당은 통과네요, 인사청문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좋은 논평을 또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죠. 주사파 출신 아니냐, 대학 운동권 출신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서실장과 수석 인사는 일단 무슨 좀 협의가 있을 수 있겠죠. 연정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적 협의 같으면은 건건이 뭐든 동의해야 되지만은 연정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책 방향, 인사 문제랄까 그렇죠.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조해야 되겠죠. 사전에 협력을 해서. 사전에 다. 네, 그거 다르죠. 네. 그럼 국민의당은 오케이 할 거라고 보세요, 연정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연정.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협치의 첫 가늠대가 되는 게 이낙연 지사의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리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일단 특히 당선된 대통령 임기 초기 아닙니까? 헌임 기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수석은 일단은 대통령의 의중을. 인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시군요.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내정자다라고 오르내리는 조국 교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법 이쪽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대학교 한 10한 2, 3년인가 후배가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좀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 출신이 얘기하셨어요. 연정.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합을 위한 당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적을 뛰어넘는 인사. 그러면 국민의당 인사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형태의 연정 이거 맞다고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어떤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강요 제의가 와서 당직을 버리고 가는 게 별개 문제죠. 그럼 어떤 형태의 연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 차원에서